남편이 35년 동안 저한테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밥은 아침에 들었습니다. 점심에 들었습니다. 저녁에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실 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 올해 62살입니다. 27에 결혼해서 올해로 35년이 됐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고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35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밥솥 버튼을 누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금치를 무치고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를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식탁에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올라오는 냄새, 계란말이를 말 때 손에 배는 기름 냄새. 35년간 새벽마다 그 냄새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밥은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은 처음에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밥을 하고 참는 게 미덕이었으니까. 우리 세대는 그랬으니까. 3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작년 3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수고했다는 말을 회사에서 들었고 집에서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선언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내가 주식으로 관리할 테니까 생활비는 150만 원 줄게. 그걸로 해. 150만 원. 관리비 빼고 공과금 빼고 식비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그래왔으니까.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좀 쉬어야지 하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점심 먹고 소파, 저녁 먹고 소파.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커피를 갖다 주고 보고서를 올리고 부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도 안 불렀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렸고 아이들은 독립했고 바로 그때부터 하루에 3번 들었습니다. 밥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은 2번째. 이번에는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모컨 누르는 것 말고는. 퇴직 석 달 뒤 남편 동창회에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장이야. 집에서 놀면서 사모님한테 시중 들은 사장.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모님한테 시중.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끼 차리는 게 시중을 받는 건가? 바로 그때 옆에 앉은 친구 부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순 씨는 요즘 뭐 하세요?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얘가 뭘 해요? 집에서 밥이나 하지. 밥이나 하지. 35년이 밥이나 하지라는 말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왜인지 그 냄새가 집 부엌 냄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뭘? 이 나이에 요리를 좀 배워볼까 해서.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괜히 돈 낭비하지 마.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첫 번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5년간 새벽 5시 반에 일어난 사람이, 3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끼를 차린 사람이 못 산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참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하셨겠습니까? 큰딸 수진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대답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아빠 퇴직하고 나서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 괜찮아.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적응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잖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인 아이였습니다. 엄마 건강해. 한마디. 그마저도 5분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만 제 표정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학원 정보였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 석 달 과정. 학원비는 수진이가 내겠다고. 남편 몰래 다음 주 월요일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화센터 요가 다닌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뭐야? 만 물었습니다. 밥은? 세 번째. 이번에는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번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요가 다닌다면서 요가복은 왜 안 보여?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학원에서 빌려줘요. 따로 안 사도 돼요. 남편은 그래 하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칼질을 배웠습니다. 35년간 요리했지만 제대로 배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육수 내는 법, 불 조절, 간 맞추기. 감으로 하던 걸 이론으로 정리하니 달랐습니다. 실습 때 처음 만든 갈비찜에서 간장이 배어드는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서 35년간 맡던 것과 같은 냄새. 근데 기분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배워서 만든 거였으니까. 석 달 뒤 한식조리 기능사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62살에 시험을 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수험번호를 확인하는데 옆에 있던 3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네. 좀. 저도요. 화이팅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합격. 62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6달
수진이 도움으로 소자본 창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반찬 가게, 투자금 2천만 원. 제 노후 적금에서 꺼낼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려는데 잔액이 달랐습니다. 7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 적금에서 인출한 거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같이 만든 통장이니까. 주식으로 손실이 났는데 그걸 메우려고 제 돈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두 번째,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못 사는 사람의 돈은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건가?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게 오픈이 2주 앞이었으니까. 남은 돈으로 줄여서라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혼 서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반반이었습니다. 제출할지 말지. 적금을 확인한 날 확신이 됐습니다. 반찬 가게 오픈 2주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남편이 갈치를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좀 짜다. 요즘 요리 왜 이래? 35년간 세 끼를 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고, 짜다는 말은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뭐야? 나 이제 매운 거 안 먹으니까. 밥은? 네 번째. 이번에는 내일 점심 메뉴 지정까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옷장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반찬 가게 임대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이혼 서류, 네, 장의 종이. 35년을 정리하는데 4장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죠? 잠깐 숨 좀 돌리시죠. 35년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차린 사람한테 넌 나 없으면 못 살아라고 말하는 남편. 적금까지 허락 없이 빼간 남편.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묻겠습니다. 이 집 계속 같이 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남편이 앉았습니다. 밥은 5번째. 저는 밥을 퍼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뭔 소리야, 아침부터. 농담 아니에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이에요. 석 달 전에 땄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반찬 가게 임대 계약서예요. 다음 주에 오픈해요.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제 이름으로.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예요. 남편이 자격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언제? 요가 다닌다고 했죠. 학원 다녔어요. 석 달 동안. 당신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세 번째. 같은 말. 1년 전에도 6달 전에도 했던 말. 그리고 내 적금에서 700만 원 빼간 거.
알고 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못 사는 건 당신이에요. 밥솥 버튼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지 알아요? 보일러 온도 몇 도인지 알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간 당신한테 들은 말은 밥은 하나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적금은 허락 없이 빼갔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넌 못 살아. 그게 35년이었어요. 나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기로 한 거예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밥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나간 날 점심이 됐습니다.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아내가 써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냉동실 아래 칸, 멸치 육수 팩 왼쪽 서랍, 쌀은 싱크대 아래. 35년간 아내가 어디에 뭘 넣어뒀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지가 마지막 배려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반찬통은 있었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밥솥을 바라봤습니다. 쌀을 넣고 물을 넣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둘째 날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닷새째 빨래가 쌓였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버튼이 12개였습니다. 어떤 걸 눌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35년간 부장이었습니다. 후배 수십 명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회의 잡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안 불렀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뒤 큰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연락 안 되는데 어디 갔는지 아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반찬 가게 열었어. 몰랐어? 엄마 자격증도 땄어. 석 달 동안 학원 다녔어. 아빠는 몰랐구나.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리모컨을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지금 밥도 못 짓고 빨래도 못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였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내의 글씨. 35년간 38,000끼를 차린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한 말이 밥은 이었습니다. 다시 정순의 이야기입니다. 반찬 가게 정순이네 반찬을 열었습니다. 8평짜리 작은 가게. 반찬 종류 12가지. 첫 주 손님이 3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냥 지나가다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주에도 하루에 2-3명. 반찬이 남아서 밤마다 버렸습니다. 돈은 빠듯했습니다. 석 달 버틸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단골이 생겼습니다. 옆 건물 사무실에서 점심마다 오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SNS에 올렸습니다. 정순이네 갈치조림 진짜 맛있어요. 셋째 주부터 손님이 늘었습니다. 첫 달 매출 87만 원. 적자였지만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둘째 달 150만 원. 남편이 주던 생활비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같은 돈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석 달째 380만 원. 바로 그때 첫 월급날 수진이에게 반찬 세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3만 원짜리. 제 돈으로 산 첫 선물이었습니다. 35년간 내 이름으로 번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통장에 내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밥은 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제 가게를 위해 일어납니다. 새벽 부엌에서 육수를 내리면 멸치와 다시마가 끓는 냄새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같은 냄새, 같은 손, 다른 이유. 가게를 연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가게 주소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5분쯤 지나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1분쯤 지났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6번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는 거야? 35년 만에 처음으로 밥은 이 질문이 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질문.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쌀 2컵. 물은 쌀 위로 손가락 한 마디 높이. 취사 버튼 누르면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 3초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35년 늦었네요. 알아. 35년 만에 들은 고마웠어. 이 한마디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은 반찬 2봉지를 사서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가게에 옵니다. 반찬을 사갑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닙니다. 35년의 습관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남편이 요즘 밥을 직접 합니다. 국도 끓여봅니다. 맨날 태우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대신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가게 잘 됐어.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가게 열었다며? 나도 먹어보고 싶다. 5분을 넘긴 적 없던 아이가 그날은 20분을 통화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35년간. 하지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혼자 못해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말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 게 있으신가요? 62살에 시작해도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안 한 것뿐입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서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셨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까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